안녕하십니까. SK 쉴로스의 그 OTICS 사업 그룹을 담당하고 있는 문병입니다. 오늘 저기 파스콘 행사를 보면서 이제 몇 가지 그 핵심적인 화두들이 존재하던데 그게 아마 제로 트러스트였을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어택 서페이스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AI가 계속 등장하고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뭐 클라우드 보안 뭐 등등등 해서 이제 그 오늘의 이제 주요 화두들이 좀 등장하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네트워크 기반의 그 위험 관리 플랫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네트워크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저도 이제 그 보안 인포섹 시절부터 이제 보안을 하고 있고 정보 보안을 하다가 이제 OT 보안을 하고 있는데 보안하는 입장에서 네트워크는 좀 상당히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네트워크 하는 사람에서 입장에서의 보안은 좀 우리 좀 뭔가 그 보안 때문에 네트워크가 좀 힘들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침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가장 힘든 게 이제 네트워크 조직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힘들고 그 가장 힘들다라는 얘기는 이제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구성 정보를 보안 담당자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 취득도 어렵고 또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보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상호 소통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진행하기 전에 그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만 지금 머릿속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이제 그 어차피 다 기업이라는 조직은 네트워크라는 걸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다음 뭐 NMS 같은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방화벽은 들어가 있고 뭐 L4, L3, 뭐 IPS, IDS 등등의 이제 보안 솔루션들이 장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방화벽 정책 관리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도입되어 있는 회사는 방화벽 정책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정책 관리를 가지고 관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현재 아마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네트워크 장비의 컨피그를 바꾸기 위해서도 어떤 정책을 통해서 하자 이런 것들로 이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이 결국 네트워크만의 것이냐 보안이랑 같이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이질적인 관계를 끌고 가야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해결해 주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OC와 SOC가 상호 협력해서 조금 더 그 보안에 대한 대응 체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 여기도 취약점이 나오고 뭐 자산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레벨 자체가 컨텐츠에 대한 보안이 아니라 네트워크 중심에서 어떤 자산에 대한 보호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체계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퀴즈를 내라고 해서 지금은 아닌데 퀴즈는 이제 중간에 가면 저희가 그 제시하는 모듈이 하나 있는데 그 모듈에 대해서만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그 현재 네트워크 위협의 증가하고요. 그다음 효율적인 네트워크 관리 방안이고 모듈별 기능이고 그다음에 주요 레퍼런스와 이제 스카이박스라고 되어 있는 솔루션인데 지금 발표하려는 솔루션이 그 이스라엘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스카이박스라고 되어 있는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트워크 위협이 증가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아마 뭐 이런 장표들은 늘 보셨을 텐데 그 사이버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고 원격 근무화가 되고 있고 네트워크 경계가 사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택 서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표면 공격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요인은 아마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에 서비스도 올라가고 기존의 이제 업무망에 대한 부분과 금융 같은 경우 이제 코어망하고에 대한 어떤 연동, 클라우드로 전환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보시면 이제 여기에 보면 해외로 공장들이나 어떤 지사들이 생기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게 보안도 보안이지만 보안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트워크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바로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궁극적으로는 보안에 대한 아까 우리 오늘 그 파스콘에 대한 세션에서 해결책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체계하고 네트워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은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갖고 있는 기본적인 네트워크 장비나 이런 것들은 클라우드에 대한 기반 장비들로 제시를 해서
그 안에서 이제 L2, L3 뭐 방화벽 등등을 거기다가 이제 셋업해서 클라우드로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이제 클라우드망을 쓰게 되면 클라우드망 안에서의 네트워크 구성은 클라우드 가서 볼 수는 있죠. 근데 내가 이제 현재 그 온프라미스에서 갖고 있는 네트워크 구성하고 클라우드의 네트워크 구성을 같이 맞춰보고 싶거나 정책을 비교하고 싶을 때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따로 놓으니까. 공급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3자망을 근데 우리가 제3자망을 함부로 취급할 수는 없죠. 다만 이제 그 3자망으로 들어오는 오디시나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통제를 하고 싶은데 생각만큼 그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일반 업무망이야 이제 우리 너무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망 같은 경우에도 지사망이나 뭐 신규 공장 같은 경우 우리는 아까 방산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해외에다 공장 지으면 기술 유출도 고민해야 되고 거기에도 업무망이 있고 거기에도 생산망이 있을 테니 거기에 대한 네트워크도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지금 아까 오늘도 이제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개정안도 지금 오늘 도출이 됐던데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거는 컴플라이언스 강화라는 포인트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강화를 하고 있고 NIS2라든가 뭐 CSMS라든가 뭐 너크 CIP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를 우리나라 수출할 거면 통제해 이거 지켜라는 이제 그런 컴플라이언스 세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 모든 조건들도 네트워크에 대한 조건도 다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OT망도 지금 현재 그 폐쇄망이 아니라 이제는 오픈망으로 스마트 팩토리 형태로 전환되다 보니 이 지금 현재 모든 네트워크를 보안 담당자가 다 보고 아 여기는 어떤 보안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라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어택 서페이스가 늘어나면서 취약점, 위협이 점점 증가하는데 표면이 많아지니 당연히 공격할 수 있는 접점도 많아질 테고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제 내가 대상체가 많아지니까 그럼 레가시, 클라우드, OT, 뭐 해외망 등등등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또 취약한 공격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취약점 패턴들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가시성이라고 돼 있는 부분 그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계속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가시성인데 옛날의 가시성은 대시보드를 좀 더 멋있게 보고 효과적으로 보자가 가시성이었다면 요즘의 가시성은 내 자산을 제대로 보고 문제점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구성을 찾자가 가시성인데 결국에 이제 그런 가시성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안 보인다라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우리 집에 책이 있는데 책이 어디 있는지는 나만 알지 딴 사람들 모른다 이런 거랑 비슷한 케이스죠. 당연히 거기에 따른 취약점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취약점 중에서 우선순위도 특별히 좀 어려운 상태이긴 합니다. 네트워크 장애가 꼭 장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그 행안부 사태는 네트워크의 장애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장애로 끝났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저게 만약에 보안 장애였다면 심각했을 텐데 그때도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패치하고 장비 교체를 했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시뮬레이션이거든요. 한마디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이 장비를 여기다 꽂아서 또는 이 컨피그레이션을 교체해서 이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에 대한 임팩트가 있을지 근데 단위 장비 하나로만 보면 컨피그에 대한 임팩트를 찾을 수 있는데 아까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같은 복잡한 네트워크에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뭔가를 교체를 했을 때 과연 이 임팩트 어널리스트가 어디까지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NOC 담당자들하고 협의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문제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은 장애로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과 그런 거에 대한 가시성 확보 측면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네트워크,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지금 이제 앞으로 뭐 간단하게 효율적인 네트워크 관리 방안에 설명을 드릴 텐데 네트워크, 그 다음에 정책,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제품들은 주로 금융권에 이제 많이 도입되고 있긴 한데 금융권에서 쓰고 있는 게 저희가 이제 방화벽 정책 관리 같은 것도 있고 정책을 요청하고 신청하고 하는데 이제 가장 문제는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질적으로 방화벽에 대한 정책을 셋업하고 있는 것과 방화벽 정책 관리로 지금 현재 시뮬레이션 이 정보의 차이가 정말로 일치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퀘스천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에 정책을 심는다고 했을 때 이 정책이 제대로 흘러가느냐 이것도 역시 퀘스천이라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금 현재 네트워크 관리에 대한 담당자들의 고민인데 네트워크 담당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보안 담당자들은 당연히 네트워크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변경이 대부분 수작업으로 일어나고 자동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상태 그 다음에 그런 상세한 정보들 수집할 수 없는데
가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아마 신문지상에서 언급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아마 컨피그를 바꿨는데 장애가 났다. 옛날에 SK텔레콤도 이제 그런 형태로 방화벽에 대한 컨피그에 대한 그때는 이제 풀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로 맥스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장애가 난 건데 컨피그를 바꾸고 나서 방화벽에 장애가 났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마비됐다 뭐 이런 얘기들 보셨을 텐데 수작업으로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녹록하게 일을 하지는 않거든요. 다 변경 관리 작업하고 이게 임팩트 언어를 다 분석하는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임팩트 언어를 다 체크하기는 되게 어렵다라는 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넘어가면 이 모든 네트워크의 임팩트가 어디게 됐는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 국정원 같은 데서도 지금 현재 가장 고민이 이쪽 외부에서 어떤 특정 컨피그를 바꿨을 때 이 컨피그를 거친 방화벽을 통해서 내부망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방화벽을 경유하고 갈까에 대한 추적을 하는 것만 해도 한 수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컨피그 하나 갖고 임팩트를 찾고 경유지 방화벽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현재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네트워크 가시성 안 보이니까 찾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기종 방화벽 같은 정책 점검 통합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옛날에 우리 한때는 이제 저기 보안시장에서도 방화벽 정책 관리라는 솔루션들이 등장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통합을 시도하고 많이 이제 도입해서 한 적은 있지만 실패했다고 보는 건 아니고 그것들이 정말로 이기종 방화벽에 대한 정책을 통합하고 그것들이 정책을 리얼라이즈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실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있느냐 관리 비용은 줄었느냐라고 한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현재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방화벽 정책에 대한 부분도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잠재된 위협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구성에 대한 부분들이 어렵다라는 측면인데 아까 이제 오늘 세션 중에서도 이제 그 AI 기반 뭐 그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접근 통제 그런 이제 솔루션들 아마 도입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여기서의 접근 그쪽의 접근 통제와 여기 접근 통제가 틀린 게 컴플라이언스 기반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뭐 그 IS 27001이나 ISMS에서도 뭐 방화 뭐 네트워크는 분리돼야 된다. 뭐 사용자는 어떻게 접근하면 이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에 관한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네트워크에 대한 정책을 오디트해서 정책화 시킬 수 있는 것들도 실제로는 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접근 통제에 대한 일반 정책 말고 전체적인 인프라에 대한 네트워크이 움직이는 접근 통제에 대한 정책도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지는 않다라는 거고 그런 것들이 되긴 돼 있어도 솔루션들이 다 분할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런 해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제가 그 문장을 하나 써놨는데 이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네트워크 장비를 수집하여 뭐 여기는 이제 클라우드까지 포함이죠. 토플로지를 자동 구성하고 이기종 방화벽을 통합 관리하여 장애 및 위협 대응 및 감사 체계를 수립한다라는 게 이제 한 문장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이 한 문장을 어떤 특정한 하나의 솔루션으로 지금 해결할 수 있냐 없냐면 답은 없다라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수집하는 거야 뭐 NMS도 있고 뭐 수작업 입력도 있고 뭐 ITSM에 대한 구성 관리를 통해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존재하고 있고 토플로지 구성한 솔루션도 있고 이기종 방화 통합 관리하는 솔루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정책 프로세스를 해서 오디트하는 솔루션도 별도로는 있는데 과연 이 한 문장을 그대로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그 솔루션들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지금 이제 아마 뭐 이 솔루션이 무조건 다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솔루션이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 수집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장비를 수집해서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가 뭘 어떤 장비가 있고 어떤 OS가 있고 뭐 어떤 형태의 그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모델링 그 다음에 장비 수집에 대한 스케줄링 그래서 수집 스케줄링이라는 거 컨피그에 대한 지속적 정보 수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측면으로 하냐면 그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 내가 컨피그를 바꿨고 그 다음에 그 일주일 전까지는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가 오늘은 이제 침해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자 이게 침해 사고의 경로 추적을 했겠지만 나중에 가서 그러면 이 컨피그가 언제 바뀌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이거는 이제 히스토리상으로 그 컨피그에 대한 관리 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히스토리 관리 체계도 이런 스케줄링 설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폴로지는 아까 클라우드, 온프라미스, AWS, 여기 이제 유럽에 대한 유럽망, 그다음에 AWS에 대한 또 해외망, 또 그다음에 R&D망 뭐 등등등 해서 모든 토폴로지를 하나로 막 묶어주고, 물론 여기서 이제 특정 구간을 드릴다운해서 들어가면 더 많은 네트워크 구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이 솔루션의 아마 특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폴로지 맵을 통한 시각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오늘 주제에도 많이 나왔던 게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뭐냐면 어찌됐건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최선의 방법은 통짜로 하지 말고 분할해서 슬라이스하게 정책을 관리하자가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면, 결국은 이 존 자체를 세밀하게 분리한다라는 건 거기에 따른 정책도 별도로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자체의 컨셉은 굉장히 좋은데 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갔을 때에 대한 관리 범위는 이제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네트워크에 대한 조닝을 잘 분할했을 때 존별로 잘 보여야 하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해외에 있을 때에 대한 조닝의 오딧 컴플라이언스하고 국내에 있을 때에 대한 오딧 컴플라이언스 과연 똑같을 거냐, 여기에 대한 정책 기준이 다를 텐데 같은 정책으로 이루어갈 거예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한 관리도 역시 그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이런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만, 보시면 그 이 솔루션에 이제 가장 뭐 이런 아까 그 여러 가지가 통합돼서 하나의 제품으로 돼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지만, 시뮬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실제 실물 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종 방화벽 통합관리는 기존의 방화벽 정책관리랑 같은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솔루션 아니고요. 다만 틀린 게 있다면 기존의 방화벽 정책관리는 방화벽 정책관리 입장에서 일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방화벽 정책관리가 제대로 된 일을 하려면 네트워크에 대한 구성 정보가 정확하게 있어야 정책관리까지 연동을 해줘야 이게 정확하게 일이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방화벽 정책관리 안에서 이제 어떤 기본 베이스라인에서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네트워크 구성 정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방화벽 정책관리가 내 일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늘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 많은 이제 큰 대기업들도 방화벽 정책관리를 구성할 때 네트워크 가시성에 대한 기본 컨셉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책에 대한 감사 기능은 뭐 이건 정책관리니까 크게 차이는 없는데, 큰 차이라면 아까 네트워크 NA 모듈하고 FA 모듈이 일원화돼서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금융보안원에서 이제 제시한 부분을 대응하는 건데, 뭐 이런 분리해라, 우회 연결을 차단해라, 경로 여부의 유무를 판단해라, 뭐 네트워크 트래픽 망분리 적정성을 판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항도 어찌됐건 정책으로 있는데, 정책으로 저희도 이제 많이 실사를 하거든요. 사람이 가서 이제 수작업으로 점검하고 체크리스트 들고 다니면서 이제 점검을 막 하는데, 이게 체크리스트로 점검할 때는 yes or no를 치기는 되게 쉬운데 실제로 이게 지금 실물 이펙트 상에서 얼마나 임팩트가 있을 건지까지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율 보안에서 지금까지는 체크리스트 보안에서 금융도 자율 보안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면, 이제는 좀 능동적 보안으로 가려면 단순 체크리스트보다는 조금 더 실물의 임팩트가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은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트워크 경로 분석, 그 다음에 취약점 경로 분석, 취약점 최적화 가이드, 이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제 뒤에서 이제 그 네트워크에 대한 그 모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네트워크 자산이 있고 실질적으로 IP를 기반으로 네트워크가 움직이지만 최종 목적지는 서버 또는 뭐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서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최종 자산에 대한 타겟 목적지가 되는 거고, 저기 그 인터넷 구간 앞단에서는 특정한 이제 어떤 데스티네이션 하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지금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네트워크 자산과 방화벽 정책에 대한 부분을 다 셋업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하나가 뭐 있냐면 이제 우리가 쓰는 실자산들, 한마디로 어떤 서버 등등등이 같이 이제 세 개가 맞물려 있으면 뭘 할 수가 있냐면, 네트워크 경로 분석이 아까 NA라고 되어 있는 가시성하고 FA 모듈을 갖고 있으면 경로 트래픽에 대한 분석은 가능하고요. 취약점 공격 경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쪽까지 넘어가는 과정에 어느 서버까지 타겟팅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취약점을 타고 들어갈 수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법인데 여기 있는 분석이라고 하는 건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는 실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테스팅이나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자산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 자산들은 네트워크상에서 타겟 크리티컬한 취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기능이라고 보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자산을 다 들고 있고 방화벽에 대한 정책을 들고 있고 그것들에 대한 토폴로지를 알고 있고 여기에 연결된 IP를 달고 있는 서버들에 대한 관리 서버들에 대한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가상 시뮬레이션 또는 와디프 분석이 가능하고 공격 시뮬레이션도 가능한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모듈별 기능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이제 지금 이 솔루션이 갖고 있는 어떤 특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모듈별 기능은 흔히 이제 모듈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모듈이라고 붙인 이유는 솔루션은 하나고 모듈 자체가 4개로 되어 있어서 NA 모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자산을 가지고 아까 토폴로지를 그릴 수 있거나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컨피그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모듈이 NA 모듈이고요. 고객군 중에서도 NA 모듈만 갖고 나는 지금 현재 토폴로지가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우리 네트워크가 너무 복잡해서 네트워크가 잘 안 보여. 그래서 빨리 토폴로지를 봐야 되겠어 하는 분들은 NA만 구매하시기도 하시고요. 아니야, 나는 지금 보니까 정책이나 이런 가상 공격 시뮬레이션 쪽을 좀 더 봐야 되겠고 방화벽에 대한 정책의 과사용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과허용이 됐다 보니까 익셉션이 많이 열려 있거나 너무 신청이 많거나 이 신청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돼.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같이 보려고 해. 그러면 이제 FA까지 방화벽 정책 관리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V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나는 네트워크 자산만 볼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공격을 할 때 타겟 자산까지 내려가는 시뮬레이션도 같이 보고 싶어요 하면 이 VC를 통해서 연동을 시키면 이 인터페이스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공격 시뮬레이션에 대한 범주가 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NA하고 FA까지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던 취약점 경로 시뮬레이션은 가능한데 아까 얘기했던 자산 시뮬레이션의 타겟 공격까지 보는 거는 이 VC까지 포함이 되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공격 시뮬레이션 보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취약점 관리 시스템 이런 거를 갖다 대체하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그런 시스템하고 같이 연결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솔루션에 대한 기능의 펑션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그 실질적으로 네트워크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정책 관리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일어나야 되는 게 변경 관리거든요. 아, 이번에 나 지금 포트 좀 열어줘. 이번에 나 지금 현재 이렇게 그 원격 회의할 거니까 저쪽에 있는 유럽 지사하고 우리 지사랑 빨리 뚫어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변경 관리인데, 이 변경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네트워크 담당자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임팩트 어널리시스를 하면서 정책에 대한 신청을 하는 건데 그 신청하는 그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포탈 같은 데 그냥 붙여갖고 신청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해서 그냥 임팩트가 없이 서로서로 릴레이션 없이 그냥 신청서만 날아가기도 하는데, 이 C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정책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어떤 신청서로 묶어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른 그 정책도 자동으로 만들 수도 있고 경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 정책이 없으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방화벽 정책 관리하는 게 제일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정책 신청에 대한 부분도 한몫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일원화된 체계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이제 NA라는 거는 가시성에 대한 모듈이고, 가시성은 보시는 것처럼 뭐 시뮬레이션, 토폴로지, 경로 검색, 그다음에 현재 미래 컨피그 검증,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기준 항목 설정인데 나는 네트워크에 대한 정책을 이렇게 가져갈 거야 하면 그 조건이 위배가 되면 알람이 뜨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시각화나 이런 것들을 해준다는 얘기고요. VC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 현재 시뮬레이션에 대한 타겟 시뮬레이션의 공격 시뮬레이션을 자산까지 끌고 가서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VC까지 이제 모듈을 탑재를 하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와서 VC 타겟을 하고,
가상 침수 테스트를 수행하고 모든 경로 분석을 하고 취약점 가이드를 제공하는데 프라이어티가 얘가 더 높아요. 아니면 쟤는 좀 낮으니까 뭐 이런 이제 우선순위를 좀 매겨줘야 일괄적으로 다 작업할 게 아니라서 이런 걸 가지고 취약점에 대한 우선순위, 단순 패치가 아니라 자동화된 뭐 이런 것도 같이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A는 말씀드린 것처럼 방화벽 정책관리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NA하고 FA가 같이 물려서 뭐 여러 가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방화벽 정책관리에서 하고 있는 내용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CM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체인지 메인인데 변경 관리를 하는 거고 신청, 컴플라이언스, 라이프 사이클, 권한 관리 등등등 해서 신청을 결제 시스템하고 연동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네트워크의 측면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주요 정보보호 활동에서 모듈을 적용하는 방안은 NA, 그 통신망을 분리 구성하고 접근 통제, NA하고 FA를 합쳐서 만약에 그 장착을 하게 되면 이 접근 통제, 그 접근 통제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저기 접근 통제 솔루션 이거랑 같다고 보실 필요는 없어요. 거기는 이제 히스토리도 하고 뭐 로깅도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커맨드를 날렸을 때 뭐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 통제가 아니라 실제 접근 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안 통제도 있고 이걸 두 개를 합치면 이제 보안 통제가 되고 우회 경로 파악이 되고 VC를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특정 자산까지의 공격의 위험 경로 파악이 가능하고 VC를 했을 때 침해 대응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 수립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구성 환경 보고서 이것만 나왔을 때 구성 환경 보고서 이거에 했을 때는 접근 통제 관련 보고서, 그다음에 보안 통제 관련 지침, 위험 관리 대응 방안, 침해 대응 관리 체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가 단순하게 페이퍼워크에 대한 다큐멘테이션으로 있는 게 아니고 실제화시킨 검증까지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키텍처는 심플합니다. 여기 보면 방화벽도 있고 라우터도 있고 뭐 스캐너도 있고 이 스캐너는 이제 아까 VC 모듈에서 붙이는 스캐너인데 콜렉터 같은 것들이 묶어서 스카이박스 서버로 가서 매니저를 통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디스플레이나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선이고 이 부분이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자동화된 워크플로우 있고 실망의 노 에이전트 타겟 시스템인데 이거보다 이제 그림을 잠깐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스카이박스 서버가 있고요. 심하고는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거기서 탐지하고 있는 어떤 워닝 포인트나 이런 것들은 요 심한테 전달하고 저쪽에서 보안 관제 시스템의 이벤트 얼라팅까지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그 티켓팅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까 이제 C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 연동을 해서 자동 결제 체계를 연동을 해서 티켓팅을 연동할 수 있다. 나머지는 수집하고 그 다음에 TI 가져오고 정보 가져오는 측면을 잘 연결을 하면 이제 가장 좀 효과적인 체계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인데 뭐 특별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요. HBS 기반으로 통신을 하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레퍼런스 잠깐 말씀드린 게 S은행인데 뭐 이런 컨셉이죠. 나는 이기종 방화벽이 너무 많아. 수동으로 관리하고 있어. 방화벽 허용 정책이 너무 많아. 정책 승인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고 이게 잘 안 돌아가. 주기적인 그룹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정책에 대한 감사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 이걸로 해결이 됐다.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퍼런스는 금융권 레퍼런스가 아직은 많은데 지금 에너지나 이런 쪽 공공 레퍼런스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시티은행이 방화벽이 1,600개, 네트워크 장애 8만 개, 관리 자산이 100만 개 정도가 붙어 있는데 이 관리 자산이 아까 VC로 붙이는 모듈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지금 우리가 보안 체계로 봤을 때 뭐 다른 제품하고 해서 대체제 이런 것보다도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으로 보안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국내에도 지금 뭐 기업들까지 해서 다양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우리가 보안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네트워크이고요. 네트워크 하면서 제일 짜증나는 게 보안이거든요. NOC하고 SOC의 이 협력 관계가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한 매개체가 없는 상태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늘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토폴로지 가시화되고 시뮬레이션하고 중대지 설정하고 중거성 이바하고 이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서로 같이 뷰 포인트를 잡으면서 공유를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만큼 더 효과적으로 리드 타임을 줄이고 대응 체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체계도 없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현재 솔루션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